안녕하십니까. CMB 메디컬 클리닉의 강채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 때문에 고민거리가 늘어나는데요. 특히 맨 얼굴로 다니려는 소위 쌩얼이 곽광을 받게 되면서 고민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 많은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피부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기 위해서 내 얼굴의 모공, 주름, 기미를 퇴치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 맑은 피부과 신삼식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여름철에 햇볕을 많이 쬐이다 보면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또 잡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이 오늘 상담해 볼 피부 노화가 아닐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노화라 하면은 특히 피부 노화는 이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노화가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햇빛 속에 수며 있는 그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그런 광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광노화라고 하면은 이 오랫동안 햇빛을 쬐이면서 피부에 콜라겐이 줄어들고요. 탄력 섬유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혈관도 늘어나 보이고 또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면서 잡티 주근기가 많아집니다. 또 점점 진행되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이 늘어나면서 이 잔주름이 많아지죠. 이런 모든 현상들을 갖다가 피부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같은 연령이라고 해도 주름이 유난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또 또래에 비해서 팽팽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처럼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모공이라든지 주름이 잘 생기는 분들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예, 어떤 사람들은 모공이나 주름이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모공이 없는 반면에 주름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처럼 지성피부라고 흔히 하는데 이 젊었을 때 여드름이 많았던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점점 모공이 늘어나고요. 반면에 젊었을 때 이 여드름이 없던 사람들은 이 모공은 적지만은 주름들이 많아지는 것을 쉽게 관찰할 겁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타고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지성피부, 건성피부 이에 따라서 모공이 늘어나거나 또는 주름이 늘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여드름 피부라든지 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모공과 주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모공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모공이 생기고 또 커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피부에서 이 모공을 만드는 것은 피지선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대부분은 줄어드는데요. 피지선만큼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공이 늘어나는 건데 그 피지선을 보충하고 있는 옆에 구조물들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탄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모공도 늘어나는 것이 됩니다. 모공은 치료를 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모공 치료 고민은 되지만 참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현명한 판단일까요? 예, 또 그렇지만은 않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제 노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또 화장을 하라도 화장도 잘 안 받고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이 피부에 관심을 갖게 마련인데요. 지금까지 시술 방법에 있어서는 모공 치료가 참 힘들었습니다. 모공을 비롯해서 이 주름이라든가 피부 탄력을 치료하는 것이 힘들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모공을 치료하는 여러 시술 방법들이 나왔고 특히 3년 전부터 이 분해 치료라는 시술 방법이 나왔습니다. 흔히 프락셀 레이저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해 치료를 통해서 피부에 큰 손상을 없이 근본적으로 모공이라든가 주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네, 분해 치료법. 참 생소한 그런 치료법인 것 같은데요. 모공과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피부 박피를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부 박피를 하는 경우에는 안면부 피부에 홍조가 오래가기 때문에 시술 자체를 꺼리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해 치료법은 레이저 박피와는 다른 치료인가요? 그렇죠. 박피라는 것은 피부 전체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홍반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활에 많은 지장이 따르기 때문에 또 시술 후에도 홍반이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시술을 꺼려 하시는데요. 이 박피 후에는 오히려 모공 자체는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분해 치료는 이 박피 효과를 내지만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요. 또 치료 후에도 오히려 모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모공 치료에는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레이저 시술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모공이라든가 잔주름 치료에는 이 분해 치료 방법에서
어펌 멀티플렉스라든가 또 프라셀2 제나, 프로프렉셔널 레이저, 마이크로 레이저 필 이처럼 다양한 여러 분해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노화를 전반적으로 노화를 개선시키는 치료 방법에는 이 색소의 병변에 따라서 레이저가 달라집니다. 이런 이 색소성 병변을 치료하는 이런 루미닌부터 IPL까지 다양한 시술 방법이 있고요. 기미를 치료할 때는 C6 레이저부터 심부 박피까지 또 이런 새로운 시술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피부가 늘어난 탄력, 피부 탄력을 주는 데는 써마지부터 또 멀티플렉스 어펌, 리펌, 이런 타이탄 같은 다양한 시술 방법들이 시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해 치료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어펌 멀티플렉스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어펌이란 것은 분해 치료 방법 중에서 이 피부에 큰 손상을 주지 않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치료 방법입니다. 분해 치료 방법 중에서 어펌이란 것이 있고 프라셀이란 것이 있고 프로프렉셔널이라는 이런 다양한 시술 방법이 있는데요. 그 시술하는 깊이에 따라서 이 효과도 틀리고 또 생활 패턴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펌 멀티플렉스의 경우는 피부 노화가 일어나는, 특히 광 노화가 일어나는 이 윗부분에 이 그랜치 존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위까지를 치료하는 방법인데 어펌 멀티플렉스는 기존의 어펌의 기능보다 피부 진피층 깊이까지를 같이 동시에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펌은 치료의 위쪽만 쪼였다면요, 어펌 멀티플렉스는 이 1320의 깊은 파장으로서 피부를 수축시켜준 다음에 그 윗부위에 다시 어펌을 쏘는, 즉 두 가지 레이저를 동시에 쏘는 그런 시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더 발할 수가 있고 치료 효과도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네. 기존의 피부 박피보다는 이런 분해 치료법은 피부에 표시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선 어펌 레이저의 시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피부에 간단히 빗을 쪼이는 겁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편하시죠? 네. 네, 기존의 그런 다양한 박피보다는 피부에 큰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술 후에도 큰 표시가 나지 않고요.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가 있으면서 통증도 적어진 것이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술 방법은 간단하시죠? 이처럼 팁이 왼쪽에 있는 것이 기존의 어펌 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어펌 멀티플렉스인데 어펌과 어펌 멀티플렉스를 동시에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펌 멀티플렉스로 전체를 원패스나 투패스를 한 다음에 좁은 부위라든가 부족한 부위는 이 어펌으로 다시 터치를 하는 것이 시술 방법입니다. 네. 어펌 레이저는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 그리고 잔주름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시는데요. 실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시술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어펌 멀티플렉스는 시술을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이렇게 붉어집니다. 네. 하지만 이 홍조 자체가 이틀이면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큰 표시가 나지 않고 이렇게 시술을 편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상 사진을 보시면 이 전반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이라든가 여드름 흉터 때문에 오신 분인데요. 전반적인 이 스킨 톤이 많이 좋아졌죠. 모공도 좀 조박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볼에 깊은 여드름 흉터가 있는 분인데 어펌을 했을 경우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톤이 좀 맑아지고 이 흉터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죠. 다음 분도 모공이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졌는데 이 비치는 빛을 보더라도 훨씬 탄력이 좋아진 걸 볼 수 있고요. 또 모공이 많이 줄어들었죠. 입주에 있는 흉터들도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쪽에 좀 더 깊은 여드름 흉터인데 이처럼 깊은 흉터들이 서서히 탄력이 생기고 이 꺼졌던 흉터들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흔히 여드름 후에는 이렇게 볼 쪽에 깊은 이 흉터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주로 이쪽의 흉터 치료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펌 멀티플렉스를 본다면 볼에 생긴 흉터부터 탄력이 같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환자분들이 이제 호소하시는 것은 피부가 톤이 맑아졌다는 것을 우선 느끼시고요. 또 피부가 좀 탱탱해졌다. 특히 어펌 멀티플렉스 후에는 그런 바로 치료 후에도 좀 탱탱한 느낌을 이렇게 느끼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꺼진 흉터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죠. 모공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볼 쪽에 있는 흉터인데요. 흉터와 여드름 흉터들이 같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피부 탄력도 많이 생겼죠. 하지만은 아이스픽 스카라를 해서 좀 깊게 패인 이런 자국들은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다른 복합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넓게 꺼진 흉터들이 많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죠. 이분처럼 피부의 탄력, 또 모공들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눈가의 주름도 시술 2번 뒤의 모습은 아직도 주름이 많이 남아있지만 탄력은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4번에서 5번 정도 했을 때는 이런 깊은 주름들도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이 줄고 피부 톤이 맑아지고 탄력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죠. 이분도 모공 때문에 오셨는데요. 모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턱 라인을 보면은 탄력이 많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분도 어펌 멀티플렉스를 시술한 경우인데요. 모공이라든가 피부의 탄력이 좋아졌고 또 피부 톤도 많이 맑아졌죠. 특히 이제 피부의 탄력뿐만 아니라 주름을 같이 개선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이렇게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많아집니다. 시술 후에 보면은 탄력이 좋아지죠. 그러면서 피부 톤도 맑아지는데 이분처럼 나이가 많이 들수록 전반적으로 톤이 떨어지는 것이 특히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노화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런 피부의 탄력부터 이 톤까지 또 리프팅까지 같이 되는 것이 어펌 멀티플렉스의 특징입니다. 네. 그럼 이 레이저 치료의 경우에 한 번 시술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또 몇 회 정도의 시술을 받아야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취를 하게 되면 한 3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 마취를 하지 않더라도 큰 통증이 없습니다. 또 시술 시간 자체는 한 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요. 일상생활에 시술 후에 하루나 이틀에 약간 붉은 홍반이 있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보통 2주일 간격으로 5회 정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레이저 시술할 때 환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안면부 피부는 연약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시술 시에 통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원장님께서 크게 아프지 않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펌 레이저 시술 시에 통증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다른 프락셀 레이저에 비하면 이 어펌 자체의 통증은 아주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기존에 이제 프락셀을 할 때는 충분한 마취를 한 다음에 시술을 하는데요. 어펌인 경우는 간단히 마취 연고만 바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시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시술도 간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나 프락셀 레이저와 프로프락셔널 레이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프랙셔널 레이저의 가장 선두주자는 뭐라 그래도 이 프락셀입니다. 프락셀 자체가 굉장히 이 피부를 깊게 침투시키면서 피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심한 흉터나 주름까지도 개선을 빨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프락셀, 특히 어펌이나 프락셀만으로 깊은 흉터나 또 주름을 치료할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프로프렉셔널 레이저하고 마이크로 레이저 필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부의 병변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프락셀을 한번 보시면 피부에 이런 이 깊은 홀을 뚫어지게 되면은 이 홀이 깊게 들어가면서 피부에 부종이라든가 홍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새로운 피부로 바뀌게 되면은 흉터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면 보통 3일에서 4일은 이렇게 붉어지고 약간 붓게 됩니다. 하지만 화장 세수는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일주일이 지나시면은 얼굴에 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또 프로페셔널 레이저도 시술 직후에는 얼굴에 이렇게 좀 얇은 이런 박피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3, 4일 지나면 옅은 딱지들이 생기고 딱지가 이분은 5일째 모습인데요. 5일이 지나면서 일주일이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한 흉터라든가 주름 때는 이런 프로프렉셔널 레이저라든가 마이크로 레이저 피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예, 프락셀인 경우는 기존에 파란 물감을 발랐지만 프락셀2 제나는 물감을 바르지는 않고 가볍게 이 젤을 바른 다음에 붓을 칠하듯이 가볍게 얼굴에 이렇게 롤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술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아프다고 하지는 않죠. 이분도 뭐 마취는 연고 마취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레이저 프락셀에 비한다면
큰 이 통증은 있지 않고요. 시술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시술 레이저를 보면 기존에 한 40mm줄이라 해서 깊이에 제한을 뒀지만 최근에는 피부 전층을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70mm줄까지 깊은 피부 전층을 뚫어줄 수 있는 에너지를 쏘기 때문에요. 그만큼 치료 효과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마이크로 레이저 필을 하면서 지금 시술하는 것은 프로프렉셔널 레이저인데요. 이 프로프렉셔널 레이저는 빔의 이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고 침투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심한 흉터라든가 모공이라든가 주름이 심한 경우는 이처럼 프로프렉셔널 레이저를 한 다음에 심한 경우는 그 위에다가 마이크로 레이저 필을 동시에 쏘는 방법으로 해서 한 번에 큰 효과를 발할 때 쓰는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레이저의 침투 깊이가 깊기 때문에 얼굴에 표시가 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펌에 비하면 침투 깊이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붓고요. 또 홍반이 가게 되는데 그 부기는 보통 3, 4일 정도 가게 되고 일주일 내에는 큰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심할 때는 이것을 치료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네, 치료 효과가 궁금한데요. 프락셀 레이저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사진을 보시면 프락셀을 시술한 뒤에 이마의 1시간 뒤의 모습이고 6주째 모습인데요.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얼굴에 이런 깊은 주름들이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눈가의 주름도 시술 후에 일주일째 모습인데요. 잔주름들이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고 피부의 탄력도 많이 좋아졌죠. 눈가나 입가의 깊은 골들은 4에서 5회를 하게 되면 이런 주름들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치료가 힘든 이런 목주름이라든가 또 손등 그리고 모공 같은 경우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부의 이런 모공은 보통 이 3회 정도 하게 되면 3주 간격으로 3회 정도 했을 때 근본적으로 모공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볼에 있는 모공이 치료 후에도 7개월에 가도 그대로 간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오래 간다는 뜻이 됩니다. 또 시술 후에 이런 피지선이라든가 여드름 자체가 많이 준 걸 볼 수 있고 피부의 피지도 많이 준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피부의 모공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경우인데요. 늘 여드름이 나고 피지선이 증가돼서 분비가 많을 때 그럴 때도 여드름뿐만 아니라 흉터까지 또 모공까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미 생긴 여드름 흉터 때문에 또 주름 때문에 치료를 하신 분인데 보면 이 눈가의 주름이랑 모공이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죠. 이분은 깊은 여드름 흉터입니다. 여드름 흉터를 4번 치료한 뒤의 모습인데 많이 개선은 됐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볼에 생긴 여드름 흉터인데요. 프락셀만 했을 때는 이처럼 개선은 되지만 완벽히 치료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넓게 패인 이런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는 4번을 치료해도 개선은 됐지만 완벽한 건 아니죠. 또 그런 주름뿐만 아니라 잡티도 4번에서 5번을 시술하면 같이 개선되는 것이 이 프락셀2의 이 시술가입니다. 원장님, 그럼 주름이나 여드름 흉터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떤 시술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예, 자료 화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볼에 있는 이런 깊은 여드름 흉터인 경우는 프락셀만 해서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치료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복합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즉 프락셀 레이저만 하신 게 아니라 프락셀도 2가지나 3가지까지도 같이 컴바인해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2가지 이 프락셀을 동시에 하신 경우인데 3회를 치료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좀 전에 보신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여드름 흉터와 탄력 때문에 시술을 받으신 분인데 복합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한 번의 효과만으로도 큰 탄력이라든가 피부 흉터가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 볼이라든가 턱 쪽, 이쪽에 심한 여드름 흉터로 오신 분인데요. 마찬가지로 2가지의 복합 시술을 함으로써 시술 후에 흉터라든가 피부톤이 많이 좋아지신 걸 볼 수 있고요. 옆모습인데 흉터 자체가 많이 없어졌죠. 피부톤도 좋아지고 탄력, 전반적인 노화가 개선된 걸, 또 흉터가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흉터가 심하거나 주름이 심할 때는 프락셀 한 가지 시술보다는 복합 치료를 함으로써 좀 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흉터와 튼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흉터는 없애고들 싶어 하시지만 만만치가 않거든요. 또 갑자기 살이 찐다든지 임신 후에 생긴 튼살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분들 고민은 되시지만 딱히 좋은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튼살이라든지 일반 흉터도 치료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흉터를 치료하려고 하면은 그 부위를 잘라내는 절개 수술, 그런 성형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프랙셔널 레이저가 나오면서 또 시너지란 이런 레이저가 나오면서 흉터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친 후에 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이미 흉터가 오래 지나버리면 시술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다친 직후에 오시면은 시너지란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를 훨씬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분처럼 다친 뒤에 이 흉터가 낫고 나서 붉은 자국이 있을 때는요, 또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실밥 자국을 떼고 나서 바로 시너지 레이저라는 것을 쪼여주게 되면은 4번에서 5번 정도 치료했을 때 모습을 보면 크게 눈에 띄지 않죠. 이분도 치료가 이 다친 뒤에 5년이 지난 흉터인데 이런 붉은 자국이 남아있을 때는 치료를 안 한 부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없어진 걸 볼 수 있죠. 튼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튼살도 흉터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튼살이 하얗게 돼버리면 그만큼 치료가 힘들어지고요. 빨간 상태일 때는 시너지 레이저를 한 번 치료한 뒤의 모습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아진 걸 볼 수 있죠. 시술이 조기에 치료했을 때 결과도 좋고 흉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드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여드름이 없어지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는 여드름 흉터인 것 같습니다. 여드름 흉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드름이 생겼을 때 초기에 미리 치료를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겠네요. 이 흉터가 이미 생겨버리면 그만큼 치료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드름도 흉터가 생긴 뒤에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드름이 났을 때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에 이 여드름 흉터를 또 여드름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좋은 것이 이 알라라는 약을 바르고 빗을 쪼이는 이 PDT 치료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 원래 PDT 시술이라는 것은 암을 치료할 때 또 피부 노화를 치료할 때 모공이나 주름을 치료할 때 효과적인 시술 방법인데 염증성 질환, 특히 여드름 질환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라는 약을 바르고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 보통 3회에서 5회를 시술했을 때 그 재발을 훨씬 줄일 수가 있고 또 주름이라든가 피부 노화도 훨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분도 얼굴에 아주 고름이 심하게 나고 고름이 안에 들어있어서 큰 흉터를 남길 수밖에 없는 흉터 환자분인데 이 알라를 바르고 나서 1시간 있다가 레이저 시술, 즉 시너지 레이저를 쪼였을 때 모습입니다. 4번 치료한 뒤에 붉은 자국이라든가 염증이 거의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이 옆모습인데요. 이런 심한 여드름 흉터에는 어쩔 수 없이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조기에 치료를 잘 하게 되면 흉터가 거의 없이 효과적으로 흉터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래된 흉터나 튼살은 치료하기는 더 힘들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흉터가 오래 지나버리면 그만큼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 4년 전부터 나온 이런 분해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흉터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이런 코 밑에 생긴 켈로이드 흉터인데요. 분해치료 후에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죠. 턱에 생긴 화상 흉터도 시술 2번 뒤에 많이 옅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이 화상 흉터인데 좀 오래 시기가 지난 뒤의 흉터입니다. 이럴 때도 프락셀 레이저 후에 많이 피부톤이라든가 흉터가 좀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이 손에 생긴 흉터인데요. 마찬가지로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죠. 이분처럼 피부 이식 후에 피부의 높이가 달라지고 흉터가 좀 심한 경우인데 이 프락셀 레이저를 통해서 많이 높이도 옅어지고 피부톤도 비슷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IPL 시술 뒤에 생긴 흉터인데 이런 흉터들도 방법이 없었지만은 프락셀 레이저를 한 뒤에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신을 치료가 나면 문신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남은 자국들을 프락셀을 통해서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펌을 치료할 때는 큰 표시가 나지 않으면서 이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2번 치료한 뒤에 흉터가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죠. 눈가에 생긴 흉터들, 특히 어렸을 때 다치고 나면 이 흉터가 잘 남는데요. 2번 치료한 뒤에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지만 횟수가 늘어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코 부위처럼 이렇게 심한 흉터는 이런 프락셀 레이저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레이저 박피라든가 심부 박피를 같이 동시에 함으로써 좀 더 좋은 치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치료가 힘든 것이 튼살인데요. 튼살 같은 경우는 보통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치료하기를 포기하시거나 또 치료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시게 되는데 막상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어펌이라든가 프락셀 레이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2번 치료한 뒤의 모습인데요. 많이 옅어졌죠. 또 이 다리에 있는 대퇴부의 튼살들도 2번 치료한 뒤의 모습인데 많이 옅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또 이제 이 프락셀 레이저가 없는 경우라든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모토신 주사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 튼살 자체가 많이 옅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더모토신 주사만으로 없앤 경우인데요. 많이 옅어졌죠. 허벅지에 있는 튼살인데 이 주사만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최근에는 이런 더모토신 주사뿐만 아니라 프락셀 레이저를 같이 겸함으로써 치료 횟수를 훨씬 줄일 수 있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 시술 방법입니다. 네, 그럼 이런 분해 레이저 치료 후에 생기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프락셀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프락셀 레이저는 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술 후에 얼굴이 좀 붉어지고 또 딱지가 가볍게 생겼다가 5일이 지나면서 떨어지고 일주일 내에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떨어진 뒤에는 약간 홍반이 남을 수가 있고요. 방법에 따라서는 또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색소들이 올라오면서 좀 까매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색소 침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색소 침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연고를 바르게 됩니다. 그런 것 외에는 큰 부작용은 없고요. 시술 과정에 따르는 일시적인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시술 후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른다든지 피부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병원이 아닌 집에서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지켜줘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원장님 추천해 주실 어떤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이런 분해 치료 후에는 바로 화장 세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 즉 자외선 차단제를 바로 바르실 수가 있는데 보통 하루에 3번 정도 바른다 생각하시고 늘 덧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 지수도 좀 높은 것이 좋은데요. 35 이상 되는 것을 가능하면 바르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시술 후에 이제 가볍게 딱지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딱지를 때밀이 타올이라든가 이런 걸로 일부러 떼내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그 보수 크림을 발라주면서 재생 크림을 발라주면 큰 손상 없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는 가능하시면 땀을 흘리거나 하는 심한 운동은 피하시고요. 또 일부러 떼기 위해서 이 목욕탕이라든가 사우나를 가는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주름이나 흉터가 너무 심한 경우 그리고 여러 번의 시술이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한 번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레이저 박피입니다. 박피에는 레이저 박피와 화학 박피가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얼굴에 붉은 홍반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겠지요. 네, 그럼 박피의 효과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사진 보실까요? 이분처럼 볼에 국소적으로 여드름 흉터가 심한 경우인데요. 한 번에 깎아내게 되면 큰 효과를 한 번에 낼 수가 있습니다. 시술 직후의 모습이고 한 번 치료한 뒤의 모습인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프락셀에 비하면은 한 번에 큰 효과를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생긴 깊은 주름들도 박피 후에는 이렇게 좀
얼굴이 많이 빨갛죠. 하지만 2달 정도 지났을 때는 한 번 치료 후에 홍반이 좀 남아있지만 큰 이런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경우인데요. 이렇게 얼굴에